끝까지 감쌀까요? 이 정부의 조국 감싸기, 조국 비호하기 정말 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집권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조국 사태 때문에 사실 엄청스럽게 입장이 난처하겠죠. 그 점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요, 부끄러워할 일이긴 하되 억울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확실한 증거도 없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론으로서도 그간의 뭐 보도 행태나 관행으로 미루어서 쉽게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이 정도가 됐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비웠어야죠. 이건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심하게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걸 가리기 위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오죽하면 무소불위 뭐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는 거죠. 조국 씨가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죠.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뭐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윤석열 총장이 무슨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각별히 총애하는 사람을 수사하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오늘은요, 조 전 장관과 또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조 전 장관이나 정부, 현 정부입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제 장관 재임 중에 그때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죠. 그 검찰 개혁의 요체는 뭐냐? 검찰 권한의 대폭적인 축소였습니다. 그 명분은 인권 보호 이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오비일학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 비공개로 소환됐어요. 이건 관례와 다르죠. 과거에는 고위공직자나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당연한 그런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부터는 비밀리에 소환돼 가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무리가 빚어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공개 소환은 없다. 검찰의 포토라인도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첫 수혜자가 누구였냐? 누가 그 첫 수혜자가 됐냐? 조 장관 자신이 됐어요. 조 장관 14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비공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이지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정직하다 할 수 있고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인권 중요합니다. 보호돼야죠.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죠. 특별한 지위도 부여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나는 포토라인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또 문 대통령도 뭐 개인적으로라도 조 전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당하게 임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짝 비밀리에 비공개로 가서 조사받았다는 겁니까?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태도입니다. 조 씨가 소환돼 간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가족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는 전례 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걸까요? 국민적 이러면 모든 국민을 말하는 건데 그거 아니죠. 이거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국민을 아무데나 끌어들이면 안 되죠. 또 검찰은 그 이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아니 검찰이 그러면 이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지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참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왜 정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고 있습니까? 특히 특정인에 대해서. 정말 이게 조 씨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 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총애가 여전하다. 그래서 립 서비스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년 총선 때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한 희생양일 필요가 있다. 결백한데도 이렇게 모함을 쓰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억울하게 그런 이미지를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 말이죠.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황당하고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을요 지배한 그 촛불 집회 그 다음에 온갖 의혹 이걸로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되게 무섭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특검까지 달려들어서 아주 가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격이고 뭐고 나만 아는 게 없었죠. 그러면 이제 수사가 끝났으면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죠. 사법부는 더 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한 겁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건장한 젊은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60대의 후반인 여성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그걸 강요받은 겁니다. 그때 집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집권당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그 전직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호하고 났습니다. 뭐 재임 기간도 35일이에요. 이 사람의 인권이 이렇게 소중하고 전직 대통령을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는 겁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조국 씨는요, 아니나 다를까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침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예, 조 씨 측에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 측에서 하는 말이랍니다.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서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자신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재판에 가서 한번 승부를 겨뤄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조국을 그렇게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까? 조 전 장관 남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SNS에다가 수많은 글을 올려가지고 자신이 비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비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야말로 짓밟았습니다. 짓이기기까지 했죠. 그랬던 사람이 막상 자기 일을 당하니까 이렇게 비겁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등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가 있다. 이걸 믿어서 그러는 건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그리고 집권당, 조국 한 사람과 이 정권 전체의 뭐 도덕성, 정직성, 정당성 이런 걸 맞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건 손해다. 이 점을 제가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대통령이든 임기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요. 그 힘이 썰물을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는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임기 후를 생각해야죠. 문 대통령뿐 아니고 문 대통령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문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참모들, 정부 강요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자들 모두 임기 후를 왜 생각지 않는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산이 높을수록요. 그 하산길이 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 꿍꿍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크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조직 보호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중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서 조국의 약점을 쥐고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게 신빙성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어떤 조직 보호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요.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에 대한 자료 확보가 늦어져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는데요. 굉장히 궁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압수수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압수수색부터 해놓는다?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요. 이번에 압수수색이 조국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최선의 방어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좀 깔아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아무래도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또 동정심도 생기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국 부인, 모친, 동생, 처남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동정심 유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압수수색이 굉장히 괜찮은 수다. 조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세 번째로 이번 청문회에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동학원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조국이 지금 고발당한 건이 10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할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그러한 범죄 혐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이 굉장히 꼼수다 그렇게 보고 네 번째로는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에서
눈 밖에 나서 좌천됐었죠. 그러다가 탄핵 정국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총장까지 되찾는데요. 윤석열의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현 정부 세력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번 인사들을 보면 현 정부의 부정적인 그런 검사들은 다 좌천시켜버리고 현 정부의 우호적이고 옹호하고 또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 몸이라 보시면 되고 한 몸인 관계에서 윤석열이 현 정부를 들이받는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조국을 날리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기보다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힘이 빠지면 늘 그 정권에 대해서 탈탈 털었었죠. 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끝까지 이 정부와 함께 간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현 정부는 여전히 그 파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때문에 굉장한 민심 위반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정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40%, 자유한국당이 30% 정도 나오는데 여전히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10%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이렇게 아직도 힘이 현 정부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현 정부에 들이받는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오히려 증거 인멸까지는 아니겠지만 검찰이 먼저 이런 조국의 약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어떻게 방어를 해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특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국은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지게 되고 수사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우호적인 검찰이 먼저 선수를 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설마 검찰이 증거 인멸 같은 건 하지 않겠지만 먼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물을 분석하고 조국에게 불리한 점은 어떤 것인지 유리한 점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조국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근거를 취합해 보면 이번 압수수색 검찰의 행보는 자신들의 어떤 조직 방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문회 전에 이렇게 압수수색 쇼를 하고 이렇게 난리굿을 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검찰 조직이라는 게 역대 정권들을 보면 정권이 힘을 빠지면 어김없이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검찰한테 믿는